유혼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혼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고, 귀혼은 혼이 귀속한다는 뜻이고, 그래서 유혼괴, 귀혼괴는 정해져 있어요. 본괴 각궁의 7번째 괴가 유혼괴고 8번째 괴가 귀혼괴입니다. 그래서 이거가 나오는 형상은 우리 그 세요의 위치, 그때 했던 부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. 세요의 위치가 처음에는 초요에 있다가 그 다음 요에는 2요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요로 올라갔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상요로 가지 않고 다시 내려왔었죠. 4요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3요로 내려오고. 그래서 이 4요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게 이제 유혼 귀혼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가 되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. 그러니까 되려다가 그냥 많은 그런 상징으로 유혼괴, 귀혼괴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, 잘 안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유혼괴에 걸리면 뭐가 좀 한자리에 잘 안 있고 뭐가 일이 한 번에 잘 성사가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냥 떠다니기만 되고 뭐 그냥 이사수가 많거나 불편하거나 떠돈다, 안락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고요. 귀혼괴는 오히려 이제 딱 구속이 돼갖고 나갈 수가 없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풀려서 안 되는 거. 다만 이제 분묘점에서는 그야말로 망자가 갈 곳을 딱 구속이 되거나 딱 들어앉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망자가 갈 곳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묘점에서만 이제 조금 갈 곳을 찾아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, 나머지 인간사에서는 귀혼괴가 좋을 게 없죠.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풀리고 그런 얘기. 그리고 이제 우리가 6효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응기. 도대체 이제 뭐 어떤 점사를 물어봤을 때 그게 된다면 언제 되냐. 이거를 답을 뽑아주는 것이 6효의 묘미죠. 그래서 응기를 아는 것이 뭐 6효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고,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일이 된다 안 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몇 월 달에 된다, 며칠 날 된다, 며칠 날 소식이 온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6효의 그 신통한 점이고, 그걸 잘해야 뭐 6효를 좀 잘 이용하는 거가 되죠.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그 시기를 뽑아내는 거,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기는 어떻게 뽑아낼 거냐? 우리가 앞에서 지금 문제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뽑아내는 거는 용신을 보라 그랬어요. 그러면 이 용신을 놓고 봤을 때 용신이 합되거나 안정돼 있는 용신일 때는 그 용신을 충해주는 것이 시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충해주는 어떤 지지, 이거를 시기로 잡는 거죠. 그래서 그 문제의 사안이 며칠 단위로 일어날 얘기면 신일이라고 얘기를 하고, 물어본 사안이 월 단위로 전개될 일 같으면 신월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런 식으로 일이냐 월이냐는 그 문제, 그 질문에 대한 사안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거고요. 그 시기는 딱 이렇게 충하는 지지로 결정할 수가 있고, 또 용신요가 발동한 경우는 합을 하는 지지, 또 용신이 공망이 되면 이 공망을 풀어주는 거. 공망을 풀어주려면 아까도 몇 번 얘기했듯이 충을 해서 풀어주던지, 또는 이제 그 육식갑자 순에서 그 공망되는 순을 벗어나는 날짜부터 출공이 되니까 그런 경우라든지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 되는지 그 시점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응기를 구하는 원칙을 상세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. 어쨌든 그 용신을 충을 해주거나 용신의 치가 되거나, 그러니까 용신이 있으면 똑같은 인일날 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충대는 신일날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
그리고 뭐 동하면 동한 거는 합해주고 뭐 가만히 있는 거는 동하게 해주고 그러는 시기. 그러니까 어쨌든 용신을 건드려주고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응기가 됩니다. 또 용신이 약하면 그걸 보충해 줄 때가 응기가 될 것이고 또 뭐 월파되면은 합이나 그걸 채워줄 때 응기가 될 것이고 공망되면 그 공망을 풀어주는 때가 응기가 될 것이고요. 또 귀신이 되는 오행을 제거해 주는 경우 그리고 또 귀신이 용신을 극하고 있으면 원신의 세양함이 응기를 잡는 기준이 되고 독정독발일 경우 아까도 봤듯이요. 독정독발 경우는 그냥 바로 그 해당하는 날을 바로 그냥 응기로 보면 되고요. 그러니까 가장 보기가 쉽겠죠. 그래서 뭐 그 단위는 월로 붙일 거냐 일로 붙일 거냐는 그 사안을 봐서 판단해서 붙이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응기를 잡는 시기들을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경우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 점사 풀이할 때 이게 다양하게 쓰이니까요. 한 가지 방법만 딱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방법을 응용을 해서 응기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공망될 경우는 이제 공망을 풀어주는 날들이 응기가 되겠죠. 또 동하면 합해주는 거, 또 정 가만히 있으면 충해주는 거, 또 임묘된 상황을 깨주는 거, 그럴 때가 응기가 될 것이고요. 자, 계속해서 이게 동요나 변요에 합되면 그 합을 깨주는 거. 계속 그 얘기죠. 합이 되면 충해주는 날, 합이 되면 충해주는 날. 뭐 또 월파, 뭐가 깨지면 그걸 보충해주는 날이 응기가 되고, 이것도 절돼 있을 때는 또 생조해줘서 보충해주는 날이 응기가 되고, 그런 식이에요. 그래서 이런 기준, 가만히 있는 애는 충해서 깨주는 날, 또 충돼서 깨지는 거는 보충해주는 날, 그런 때가 응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런 점사도요, 지금, 가계를 지금 내놨는데 언제 나갈 거냐, 그러면 그 시기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가장 지금 뭐 이런 경우는 그 매매점, 부동산 매매점은 나하고 내 거를 사갈 응방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. 합을 이루어야 뭔가 합의를 봐서 매매가 성사가 되니까요. 그래서 세와 응하고 사이가 얘네 둘이 협조를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묘고 해고 생조관계로 본다고 해도 수생목이니까 좋은, 생해주는 좋은 관계고, 지금 해묘해서 해묘미 삼합을 이루려고 하는 단계입니다. 지금 미만 빠졌죠. 미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세와 응이 합을 삼합으로 딱 국을 이루겠죠.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여기선 간단하게 미월이 되겠구나 라고 간단하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응기를 잡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 앞에서 우리 그 쭉 정리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적용을 해봐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해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챙겨보지 않아도 제일 눈에 띄는 거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미월엔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점, 매매점은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시기를 금방 뽑아낼 수가 있죠. 자, 이제 뭐 끝으로
우리 육효 효 자리에 따른 어떤 배속 이런 것들을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육효 궤반에서 뭐 이 자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라고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.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주역에서 그 효의 바른 자리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. 우리 지금 육효에서는 실제로 육효에서 응용할 때는 신분이나 계급일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죠. 그래서 밑에서 말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계급, 예. 그래서 왕이나 뭐 대통령, 그 대신에 이제 제일 끝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오효가 제일 인간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오효고요. 여기는 이제 오효를 넘어선 자리예요.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자리는 오효고 오효를 넘어선 자리는 왕을 지낸 사람, 왕보다 더 윗사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오효고 그래서 지위 계급 같은 거는 나눠 보면 되고요. 집이나 실내냐 실외냐 이런 거 나눠 볼 때도 여기 3효까지 나눠서 여기 있는 내꾀는 집 안이고 외꾀는 집 밖이고요.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집 안에서 여기는 가장 밑에고 여기는 중간 방이나 부엌 주방이고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밖에서 가까운 거니까 현관문이나 마당이나 정원 여기는 집에서 바로 집 앞에 집 근처, 동네, 뭐 놀이터, 아파트 앞에 놀이터 뭐 이런 데고 여기는 이제 좀 도로 정도 나간 데고 여기는 아주 먼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. 가족이나 육친을 나눌 때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가장 가까운 사람 차례대로 날아가고 멀리 갈수록 나한테서 좀 먼 사람으로 가고요. 또 신체 부분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좀 질병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응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. 사람 그냥 이렇게 서 있다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밑에가 발이고 예, 중간 정도가 아랫배 쪽이고 머리가 위 쪽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질병점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여기가 상했다, 오효가 상했다 그러면 머리 정도의 뭔가 상해를 입었겠다, 뭐 가슴 정도의 상해를 입었겠다,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옛날에 나누던 건데 이제 짐승도 효별로 나누면 초효부터 이게 아마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짐승들 가장 가까이서 키우는 짐승들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나 말이나는 좀 멀리 두고 키우는 짐승이니까 몇 개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효의 어떤 배속을 해서 그 해석할 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지금 좀 육효 이론 중에서 좀 복잡하다 싶은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요.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또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쉽게 이해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잘 정리해 두시는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궤반을 해석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실 수 있게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